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초대석 진행의 우철입니다. 오늘은 로오피서 제이임 변호사, 그룹의 대표 변호사인 제이임 변호사님 모시고 법률 상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사님은, 그러면 어떤 법률 쪽을 도와주고 계신가요? 예, 저는 지금 유사한상속 쪽하고 유사한상속. 예, 그리고 상해법, 특히 교통사고, 교통사고. 그리고 네. 또 하나 레몬법. 그래서 레몬법. 예, 요새 또 아주 유행하고 그렇죠. 있는 법입니다. 예, 그거 세 개의 에리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제가 먼저 전화번호 예. 323-286-7393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한번 먼저 유산상속에 대해서 예, 한번 알아보는 거를 갖도록 할 텐데, 유산상속하면은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재산이 많아야 되나? 뭐 그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유사한상속이라고 그러는 건 이제 한국에서 주로 우리가 쓰는 말이고요. 말이고, 예. 미국에서는 그걸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유사한상속이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예. 자기가 제일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계획을 미리 한다는 의미죠. 꼭 유산상속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의미가 더 크잖아요. 예.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 그러면 죽었을 때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임종시에. 예, 임종시. 예, 죽음을 앞두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을 하시고 그 위에 거를 다 전체적으로 플래닝을 하는 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미국에선 그래요. 근데 예. 그걸 한국말로 번역하는데 그게 말이 없어요, 한국말에.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에스테이트 플래닝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유산 상속한다고 변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의미는 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속에서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뭐 밀리언을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건물도 하나 갖고 있고, 그렇죠. 캐시 밀리언 있고, 뭐 건물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이제 변호사님이 그렇죠. 플래닝해서 그렇죠. 뭐 누구한테 첫째 아들한테 얼마 주고, 그렇죠. 뭐 둘째 아들 얼마 주고 이런 거를 다 그렇죠. 플래닝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뭔지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종하시고 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지를 먼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다음에 변호사하고 상담을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안 하고 만약에 이렇게 임종을 하시면 예. 문제가 복잡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부에서 가져가고 그렇죠. 또 갖고 오려면 힘들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뭐 법률적으로 뭐 마스트다 이거는 아니지만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 다음 그만큼 가해로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꼭 정부라기보다도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어느 재산이 그 어마운트가 넘어가면 1,888만 5천 불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남겨둔 재산이 그러면 상속 법원을 통해서 상속하게끔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면은 상속을 통하려면 변호사가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상속 법원에 드는 소송 그 비용, 수수료가 들죠. 네. 그리고 법원을 통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네. 돈을 이렇게 자식들한테 물려주기까지 법원을 통해서 판정을 받아서 가야 되니까 안 줄 수도 있네요.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개인 재산이니까 그거에 정당한 줘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일 텐데 만약에 어느 정도 캐시 같은 게 없으신 분한테도 그게 가야 된다면은 판사님께서 이거는 줘야 된다는 하는 것까지는 홀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아주 복잡한 경우는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미리 해놓아서 그런 법원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변호사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런 거를 플래닝을 하는 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이죠. 그렇구나. 그럼 사실 뭐 이제 이런 거 재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해놓는 게 그렇죠. 윌도 쓰고 뭐 다 하는 게 좋네요. 그럼 대략 어떻게 해야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생존하에 계셨을 때 준비해야 될 거, 임종 시에 생각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후에 이제 어떻게 하실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나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존에 계셨을 때 우선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는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됐고, 그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 삶의 생명을 굉장히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분이 많은 부분은 어떤 경우는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도 생명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최근에 많아지더라고요. 저 의뢰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는 접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치매나 그렇죠. 그다음에 중상 예. 뭐 이렇게 코바나 큰 살아는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도움이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이제 준비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네. 나를 대신해서 누가 해주는 위임장을 해주셔요. 파워 버튼이를 그래서 그때 필요한 파워 버튼이를 두어블 파워 버튼이라고 해서 네. 자기가 그 조건을 달아둘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시츄에이션에 갔을 때만 유효해지는 파워 버튼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의사 선생님의 두 분의 의사 선생님의 서리파이로 이분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면은 그 파워 버튼이를 가진 게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위임을 하신 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만약에 있어요. 그런 것도 안 해놓고 그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돌아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야지만 그 재산이 상속이 되니까. 아니면은 법원에 가서 컨저버터십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국말로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 그러니까 보건자 같은 식이죠. 제가 한국말을 번역된 걸 몰라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가서 신청해서 그거를 판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변호사 또 사야죠. 법원을 가야 되니까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거를 서로 하겠다고 싸움이 시작하면요 언제 끝날지가 몰라요. 이 재산 물리 재산을 내가 그걸 위임을 받겠다고 서로 싸우면은 자식들이 그러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이 있으실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자기가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서 위임장을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냐면 리얼에스테이트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그 타이틀을 하신 분의 사인을 꼭 있어야지만 트랜잭션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혹시라도 그런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 갖고 있는 부동산을 꼭 판매를 해야 될 시기가 있을 때는 그 위임장이 없으면은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대요. 그래서 진짜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미리 괜찮으실 때 다 준비를 하시는 게. 프라이머리는 부동산이 있지만 모든 재산권을 위임을 해놓으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가장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걸 결정을 해서 재산권을 활용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그쵸. 미리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죠. 그게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준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시에 생각하셔야 될 게, 그것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손님들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점점 이슈가 되는데, 의료 기술이 좋으니까요, 이분의 생명을 거의 한정 없이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내가 이런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인간 상태가 됐을 때, 이 서포트하는 걸 빼라 끊으라를 미리 내가 써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아있는 분들의 분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러면요 이거를 빼야 안 된다 하는데 굉장히 크게 싸움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분들 뭐 많이 주변에서 듣고 하지만 이 재산이 걸리면 조금 분쟁이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그 재산이 없더라도 부모님의 생명을 결정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의외로 너무나 크게 싸움이 돼가지고 아주 갈라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렇겠네요. 우리 부모님을 더 오래 계시게 해야 한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근데 저렇게 계시면은 더 괴롭힌다고. 그렇지.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 없는 것뿐만 아니라 괴로우니까. 그치. 보통 병상에 있으시니까 그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분도 괴로울 거다 이거죠. 왜 그러면 이거는 그분을 위해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는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네. 힘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미리 본인이 아예 그걸 해놓으시면은 자손들한테 되게 그만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결정할 때. 딜레마를 주지 않는. 예.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놓은 게 좋은 거고. 예. 사후에는 또 사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상상속이라는 거가 이제 어플라이가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유상상속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증여하고 상속하고 예.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증여라는 거는 본인이 살아 있을 때 줄 때가 증여고 예.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죽은 후에 있는 게 주는 게 상속인데 예. 어떤 분들은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증여하고 상속하고는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면을 볼 때는 증여를 하게 되면 자기가 그 퍼체이스한 가격으로 증여가 됩니다. 네. 그럼 내가 집을 50만 불에 산 집을 생전에 증여를 하면 50만 불짜리를 자녀한테 주게 돼요. 그게 지금 100만 불짜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그걸 받고 팔아야 될 시츄에이션에서 팔게 되면 예. 50만 불, 100만 불이라는 캐피탈 게인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것도 텍스 많이. 그럼 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은 돌아가신 때에 마켓 밸류를 해서 상속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돌아가셨을 때 50만 불의 집을 샀다 하더라도 100만 불짜리 집이 되면은 100만 불짜리 집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상속받아서 그 자녀분들이 꼭 팔아야 돼야 된다 그래서 팔게 되면은 100만 불짜리 받아서 100만 불에 파니까 아무런 캐피탈 게인이 없는 거죠. 텍스가 아무래도 많이 베네핏을 받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증여보다. 그 면에서는 예. 필요해서는 증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그렇겠죠. 거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 그리고 증여는 한 번 주면 끝입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네. 내가 이걸 줬는데 다시 찾아올 수 있냐고 그거를 의뢰받는 걸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이 변해서. 예 마음도 변한 게 아니라 주고 났더니 저쪽 받은 사람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결심해서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네요. 네. 이 살아생전에 네.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미리 줘놓으니까 찬밥이다. 예 그러고서 다시 받아올 수가 있냐고 그러면 의뢰를 많이 해요. 아닙니다. 안 된다. 트랜잭션은 한 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거가 타이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는 순간 자기의 모든 라이스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텍스 그런 컨시퀀스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해서서 증여는 생각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산 상속이라는 거를 하기 전에 살아생전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후에 이제 우리가 이 상속이냐 그렇죠. 증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미리미리 많이 준비를 해야 되네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간단한 문제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재산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아시고, 내가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가 누구한테, 그런 것까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변호사를 만나시든지, 아니면 내가 특별하게 어떤 거 해서 뭐를 조치하는 것까지도 안다 그러면, 법무사를 사용해서 그거 필요한 법률 서류만 하셔도 되고, 아니, 그게 아니면은 변호사님을 만나서 가지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재산이 있고 내가 이거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를 결정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 초대석의 러브서브 제이임 회사 대표 변호사인 제이임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유산 상속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증여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우철이었고요. 예, 임재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